자,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만남, 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 한창입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 함께 만찬도 가졌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아베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첫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우리 의전팀하고 코디네이터의 센서가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도 받는다는데 이 부분부터 좀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 이렇게 만찬장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아베 총리는 이게 파란색 넥타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넥타이 색깔을 좀 맞추고 온 듯이 보이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의전팀과 조율해서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로 좀 넥타이 색깔을 맞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따로 의전팀이 교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색깔인 자신의 소속당 색깔인 그 빨간색 넥타이를 자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처음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4시 20분부터 진행되기로 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교통체증 문제로 20분 지연돼서 우리 시각으로 4시 4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문 대통령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눌 기회 많이 갖자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자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건넸답니다. 지금 아직 회담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해외 출장이죠. 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잘 치르고 왔는데 6일 만에 또 독일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 네.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같은 색 넥타이를 맸죠. 현재 시각으로 6일 오후에 독일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저렇게 보시는 화면은 그 카메라 방향을 문재인 대표가 모르자 저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정스러운 모습인데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워낙에 두 정상 간에 다른 스타일과 배경을 가진 정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갈 수 있을까 되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진행할 경우에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G20 회담 이어서 올해만 세 번째 미팅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속보도 들어오고 있고 한미일 정상 첫 만찬 소식도 저희 앞서서 있었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세 사람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첫 대면이었는데도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날 때마다 싸늘한 표정도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그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좀 외교적인 밑바탕에 깔린 포석이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안건이 있기 때문에 한일 만남이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어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만찬을 할 때 처음 만났던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밝게 서로 악수를 하면서 또 팔도 잡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도쯤, 2014년도 여러 가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면요. 아베 총리와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도 싸늘하게 서로 외면했던 그런 표정들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5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자 정상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교통체증이 많아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예정됐던 시간만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회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느 정도 북핵 공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테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고 혹시 또 추가적인 합의 사항이 있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속보들을 보면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경우 문 대통령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역 변화와 안정, 북한 문제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양국 합의가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좀 섣부를 것 같고요. 예정 시간보다 넘겼다고 하지만 5분 넘겼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25분 정도 예. 좀 지나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은 당초 사실 예정 시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아베 총리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발언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공개한 발언들이기 때문에요. 비공개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그리고 그 회의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금 있으면 그 공식 브리핑을 갖고 결과를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공식 브리핑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른 면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 G20 회담에서 대통령은 물론 보좌진들도 여러모로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장면 어제 이 시각이었죠. 한중 첫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역기가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능숙하게 와서 처치도 해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상대편인 시진핑 주석이 기다려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사를 쓰면 이 부분을 꼭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통역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이런 통역기가 고장나는 돌발 변수 그리고 여러 소통이 통역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어 아나운서의 영어 PD의 그다음에 통역 전문가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상들의 그 회담 그렇죠. 자리에 계속 참여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통역기를 직접 만져야 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에 아주 기지 있게 대응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활약상이 다시 좀 대두가 됐었고 시진핑 주석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좀 더 훈훈하게 좀 정상 분위기가 진행이 됐던 거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강경화 장관 이 밖에도 좀 활약상이 하나 더 있는데 한미일 정상들의 만찬 후에 직접 나서서 대변인이 아니라 직접 장관이 나서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한미일이 모여서 이제 중국의 그런 사드 보복이라든지 그 중국의 그런 향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인데요. 그런 뭐 브리핑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궁금한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된 건가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보다는 그 자리에 직접 직접 들어가서 있었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실무적으로 약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생생하게 뭐 전달을 할 수 있고 또 오해가 있지 않도록 좀 더 생생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역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다시 처음부터 자기 발언을 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네.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그 얘기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5월 중순에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나왔던 여론조사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그 지지율에 따라서 이 정상들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자, 우선 시진핑 주석은 25%, 우리 국민의 25%의 그 지지를 받고 있고, 뭐 그 이어서 푸틴, 트럼프 대통령 9%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작게 있는 정상이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4%를 기록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뭐 일단 특이한 점은 시진핑 주석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 2013년의 조사에서는 50%를 기록했을 정도였는데 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감을 가장 많이 산 정상으로도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이렇게 4%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위안부 재합의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반감을 많이 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있었는데도 시진핑 주석이 25%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도 좀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지금 네. G20 정상회담 내부 모습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바깥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반세계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입니다. 뭐 지옥에 온 거 환영합니다 하면서 G20 정상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지금 저게 걸어놨고 네, 푸틴 대통령이고요. 지금 이렇게 축제 분위기처럼 이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12,000여 명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이렇게 집회를 벌이고 있고 이게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피켓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뭐 좀 더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각국 정상의 탈을 쓴 이 집회 참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 집회를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대포를 쏘면서 과격하게 뭐 집회를 벌이는 사람들을 진압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도 열렸는데 이렇게 좀비처럼 모든 잿빛의 그런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 G20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뭐 일단 현지 시각 8일이면 1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더 큰 진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 G20 순방 잘 끝내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20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독일 안팎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